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저번 영상에 제 거의 아이를 키우는 일상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어머니들이 너무 좋게 봐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이고 그냥 생활했을 뿐인데 보통 어머니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지 막 이렇게 또 반응할까봐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근데 너무 좋게 봐주시고 멋지다 그래주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어머니들이 예비 중학교 어머니들, 그리고 뭐 한 6학년, 5학년 어머니들이 요런 고민을 엄청 하시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뭐 학군지가 아니었을 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조금 그런 학원도 많고, 그런 학군지로 이사 가야 우리 아이가 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뭐 교육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공부를 코치할 정도면은 뭐 교육열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막 그런 정보가 빠르고 그런 엄마는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아이들 그냥 공부 열심히 시키는 그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인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 이 지역은 중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2군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는 거의 추첨제로 이제 가는데요. 고등학교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순서대로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원서를 써서 뭐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이제 우리 아이를 처음 보낼 때 어머니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보낼 때 되게 걱정스럽잖아요. 물론 초등학교 처음 보낼 때도 그런 마음이지만, 그런데 이제 원서를 이제 써야 됩니다. 1지망부터 5지망, 5지망까지 적어야 되는데 5군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엄마들 사이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요 학교는 너무 멀어서 좀 그렇고, 요 학교도 좀 멀긴 멀은데 교통이 불편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고요. 그 엄마들이 뭐 제일 뭐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일지망을 줬고 뭐 이렇게 좀 적겠지요. 근데 이제 엄마들 사이에서 뭐 얘기를 듣자 보면은, 자기는 이 학교가 우리 아이가 되면은 자기는 서울로 이사 갈 거야. 거긴 정말 보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학교는 가면 안 되는갑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 학교를 사지망으로 적었거든요. 근데 다른 요 공부 잘하고 좀 똑똑한 애들이 좀 많이 몰려 있었어요. 우리 아이 고 학년이. 근데 그 엄마들은 다 1지망이 다 됐는데 우리 아이만 4지망이 뽑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우리 아이가 낙오자가 된 것 같고, 뭐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빨리 이사 가야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막 서울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이사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교복 맞추는 날짜가 다가오고, 뭐 예비 소집일이 오고, 그러다가 입학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우리 아이가 어떤 중학교를 가든 1등으로 보내고 싶어서 배치고사 공부를 좀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집도 몇 권 풀고 막 준비를 했는데, 배치고사가 없어졌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없어지고 무슨 테스트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아이가 입학식을 하니까 이제 꽃다발 하나 들고 이제 같이 갔겠지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부모들이 입학식이 안 가거든요. 안 가는데, 이제 저희들은 몰랐던 거죠. 차 타고 같이 가니까, 교문 입구에 학교 선생님 계신데, 학부모님이 왜 오셨지? 이런 눈빛이더라고요. 근데 이왕 갔으니까 강당 뒤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저처럼 모르고 오신 학부모님들이 한 15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1학년 신입생 전교에서 15명. 근데 서 있는데, 갑자기 남자 대표, 여자 대표 한 명이 이게 앞에 이게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우리 아이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가서 대표로 선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배치고사 시험 잘 치게 해서 그렇게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시험장 없어서가 뭐 조금 상심했는데 학교 성적을 보고 어떻게 뽑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표로 선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그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뭐 교복이 마음에 안 들고 뭐 학교가 또 뭐 인테리어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는 우리 아이가 이제 요 지역 말고 공부 조금 좀 하는 학교로 제가 원서를 써서 보냈는데요. 물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요. 우리 아이를 뭐 대학까지 보내봤잖아요. 저는 학군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TV나 유튜브나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뭐 차근차근 밟아서 과학고등학교 갔다가 뭐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도 정말 잘할 수 있는 아이면은 그런 데 보내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애들하고 경쟁을 해도 이제 상관없는 그런 아이. 근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그냥 전교권에 있으면서 수시로 이런 내용은 알았지만 그게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좀 좋은 학교로 가야지 또 좋은 대학 갈 것 같고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또 첫째 아이 때는 이제 고등학교 설명회를 갔습니다. 이 지역에도 두 군데 가고 또 우리 아이를 보냈던 그 학교도 가보고 또 뭐 기숙사가 있는 그런 학교도 가보고 한 네 군데를 가봤던 것 같습니다. 첫 아이라서 그런지 갔는데 여기 입시 설명회가 정말 좋더라고요. 거의 교장 선생님 아나운서 같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를 여기에 보내면은 정말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는 분위기겠구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를 이제 학교를 보내봤잖아요. 그래도 나름 180군데에서 또 이제 경기도에서 180군데에서 오는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 모였습니다. 물론 요 동네에서 공부 정말 잘하는 전교권 1, 2등 하는 애들도 그냥 이 학교에 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내보니까 제가 느낀 점은 만약에 어머니들이 학군지로 가서 고등학교를 보내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거의 수시는 포기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의 정시로 간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전국에서 잘하는 학교에 비하면 이 학교는 그렇게 뭐 잘하는 학교는 아닐 겁니다. 뭐 모르시는 분도 많은 그런 작은 학교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보내보니까 아이들이 다들 중학교에서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그래도 또 나는 여기 가서도 잘할 수 있어 생각하고 오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학교도 아닌데도 아이들이 이 애가 한번 1등 했다가 이 애가 1등 했다가 또 요 애가 1등 했다가 이런 식이니까 서로 점수 나눠 먹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교권 아이들도 내신 점수가 안 좋습니다. 뭐 보통 학교에 가면은 뭐 1점 몇 뭐 이러잖아요. 여기는 전교 1등도 2점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신으로 수시로 학교를 잘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정시로 갔거든요. 어머니들이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어머니들은 거의 뭐 유치부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뭐 정시, 수시 얘기하게 잘 모르실 텐데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수시는 원서를 6개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6개를 쓸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한양대, 뭐 성균관대 이런 식으로 뭐 다 순서대로 다 써볼 수 있는데 정시 같은 경우는요. 가, 나, 다군이 있습니다. 요 가에 있는 학교 하나, 나군에 있는 학교 하나, 다군에 있는 학교 하나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세대, 고려대 중에 한 개, 또 서울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뭐 서강대 중에 한 개, 뭐 좀 잘하는 학교에 비했을 때요. 또 다군에 치면은 여기는 제일 좀 그래도 좋은 학교가 중앙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이렇게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요거 세 개 중에 서강대에 있는 학교가 서울대였는데 서울대까지 성적은 안 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이렇게 적었는데 물론 세 개 다 합격은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시 같은 경우는요, 서울대가 떨어지면 연세대가 될 수도 있고, 연세대가 떨어지면 고려대가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또 여러 개 쓸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정시로 돌렸기 때문에 거의 뭐 내신 공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학군지로 갖는 아이들 중에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고를 갖는 아이도 있거든요. 정말 정보가 빨라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엄청 똑똑한 아이고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인데 뭐 시험 쳐서 가는 중학교 가서 뭐 정말 잘하기도 하고 뭐 제가 좀 이렇게 또 피해를 입힐까봐 이렇게 얘기는 구체적으로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좋게 갖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우리 아이랑 같이 학교 다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우리 집에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그냥 요렇게 갖는 건데, 요렇게 가도 이렇게 둘러서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은 옛날에는 강원도로 이제 요맘때쯤 만약에 저희가 아이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항상 저희 강원도 여행 잘 가거든요. 근데 가면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서울대 누구누구 합격, 뭐 서울에 있는 한양대 누구누구 합격. 그런 거 보면은 와, 이 시골에서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 것보다 정말 부럽다. 막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 작년에도 제가 우리 아들이 대학 발표 나기 며칠 전에 강원도로 잠깐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또 고등학생이어서 길게 가지는 못하거든요. 잠깐 가서 이제 쉬고 오는데, 근데 그때도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가 발표 나기 며칠 전이기 때문에 엄청 그게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방학 때 한번 1박 2일로 갔다 왔다 했잖아요. 우리 둘째 아이를 잠깐 잠자고 쉬게 해주려고. 그런데 또 그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서울대 누구누구 학교, 한양대 누구누구 학교.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만약에 우리 아이나 저 아이나 별반 차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강원도에서 혼자 그래 공부해가지고 저희가 또 엄마들이 그걸 코치해줬는 건지 아이 스스로 공부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이게 공부 조금 잘하는 고등학교를 갔잖아요. 제가 느낀 점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와서 유명한 학교지 선생님이 뭐 특별히 더 많이 가르치고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왜냐면 아이들이 거의 정시로 돌리기 때문에 거의 뭐 자습 시간입니다. 거의 1학년 때 수업 좀 하고요. 2학년 때부터는 거의 아이들이 수업 안 듣고 자습하거든요. 선생님도 그걸 이해하세요, 전부 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뭐 2학년 때부터 거의 뭐 혼자 공부하고 그냥 인강으로 듣고 선생님 수업 안 들었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조금 잘하는 학교라 이르치면은 거의 뭐 수시로 가기는 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원서를 쓸 때 지금까지 돈 안 들이고 공부를 시키고 했으니까 다들 컨설팅을 받습니다. 100%. 컨설팅을 받고 옛날에는요, 우리 때는 담임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그렇게 원서를 썼잖아요. 담임 선생님 원서 써주셨거든요. 근데 요즘 어떠냐면요. 그냥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살짝 하긴 하는데 엄마가 다 알아보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원서를 씁니다. 저는 그것도 요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원서 쓸 때. 그런데 그래서 엄마들이 다 컨설팅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적게는 40만 원, 뭐 예를 들면은 단계별로 컨설팅 받는 게 있습니다. 컨설팅 받고 또 원서 논지 작성을 해서 또 원서 다 쓰고 나서 논지 작전 쫙 보면서 또 바로 전날 요걸로 옮기세요. 이게 뭐 찝어준다고 그래서 그런 단계로 또 12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막 착 검색해가지고 그 120만 원짜리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상을 딱 펴놓고 막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대학 가는 뭐 그전에 이제 뭐 몇 점대는 어디 갔고 학교에서 받은 그거라든지 학교 선생님과 상담했을 때 뭐 그래프라든지 다 살펴보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컨설팅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생각하는 뭐 약간 그 통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원서 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저히 이게 제가 그 컨설팅을 받고 나면 그렇게 쓰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고민하다가 오늘까지 만약에 취소를 하면 돈을 다 100% 환불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고민하다가 제가 전화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이게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고 또 이 인근에 또 고등학교에서 유튜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학과장님이 나와서 막 이게 또 입시 설명하시는데, 제가 그 학교로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학과장 선생님이죠. 뭐 입시를 전문적으로 많이 다뤘던 선생님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어떤데 이래 하면 되겠나 하니까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이 지역에 있는데 어느 고등학교 갔다. 근데 거기서 정시로 공부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어디 합격하겠느냐 이랬더니 뭐 어디 정도는 합격하겠다 이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종합적으로 또 뭐 유튜브에서 뭐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학교의 뭐 점수대들, 합격 점수대들 70%컷 이런 거 다 찾아보고 해서 원서를 썼는데, 이 학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학원 하나 안 다니고 이 정도 성적이었으면 얘가 우리 학교에 와서 수시 좀 챙기고 최저 점수로는 이 정도까지 성적 안 나와도 되거든요. 최저 점수는 훨씬 낮거든요. 그러면 서울대라도 갔을 텐데 뭐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걸 저는 학군지에 대한 생각은 지금 대학까지 보내보고 했을 때는 전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 가서 결국 정시로 해야 되거든요. 정시로 해야 되고 정말 내신 따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모르니까 입시 결과가 좋은 거지, 내 아이가 거기 가서 다 잘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어떤 어머니가 이 동네는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내 아이도 놀라고 그런다 하는 거는, 그런 데 간다고 더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학교로 가도 또 노는 아이들은 노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를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학교를 보냈잖아요.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른 아이들은 뭐 놀고 알바도 하고 그렇대요. 뭐 고등학생인데. 근데 얘는 똑같이 공부하거든요. 어쨌거나. 그걸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차라리 그냥 이 동네 학교에 있고 똑같이 공부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공부를 시키고 엄마표로 한다고 봤을 때는, 이 학교 간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이 학교 간다고 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를 제가 두 아이를 보내보고 살펴보니까 그렇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 시골에 도매 산골에 그런 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입시 결과가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군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아이가 조금 남들이 모르는, 그래도 조금 공부하는 학교 갔을 때도 느끼는 게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한번 결정했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는 않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교에서 전교 뭐 1, 2등 하고 더 좋은 고등학교 가는 아이도 입시 결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보다 훨씬 좀 낮은 대학을 갔더라고요. 학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어떤 대학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 뭐,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있는데 공부가 안 돼서 학군지 안 가서 그렇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거기 가서도 안 합니다, 어머니. 여기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도 하는 애들이 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들, 화이팅 하십시오.